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와 설 명절로 장기간 휴장을 앞두고 일부 포지션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호재와 사상 최대 실적에도 국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하락했습니다. 역대급 실적마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재료 소멸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하락세의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현지 시간 22일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경제 보호를 내세워 세계 각국의 세금 공세를 이어가고 인공지능 관련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화적인 취임 때와 달리 점차 관세를 부과할 나라들을 확장하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에 달러화도 강세로 되돌림을 보이며 환율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어제의 반등을 이어가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공백이 느껴지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1% 넘게 빠지면서 2,515선의 저점 부근으로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이 실적 발표에 잇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SK하이닉스의 호재성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실적 발표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3%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마감 들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으면서 724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대형 바이오주들은 빨간불 켜내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중 35만 원 선까지도 회복했던 알테오젠 1%대 강세로 34만 5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예측이 되지 않은 새로 흘러가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삼아볼 기회들도 속속들이 찾아봐야겠죠.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들이 포착될지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전혀 좀 예측할 수 없었던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또 그렸고요. 오늘 근데 또 일부 대형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항상 좀 큰 사이즈들의 종목들 잘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이 오늘따라 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흐름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이 조언들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요즘에 그 테레비를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전 요즘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그 머스크하고 사실 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서로 진짜 막 중마고처럼 막 그러다가 세계 권력 1위하고 세계 부자 1위하고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오라클의 뭐 회장과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오늘 또 이제 머스크가 아침에 또 한마디 했죠. 걔네 돈도 없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서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안에 이제 구렁이가 몇 마리씩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중을 갖다가 좀 알기가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게 아마 다 쇼잉의 일부가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요즘에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제 구정을 갖다가 앞두고 이렇게 30포인트가 하락을 한 게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내면을 갖다가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만 올랐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죄다 빠졌습니다. 모든 업종이 대부분 다 빠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구정을 갖다 앞두고 구정 연휴가 길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정을 갖다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근데 그런 흐름은 경험적으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해소가 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자,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가 될 만한 5개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350배가 10년 동안에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만큼 307배가 오른 주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에코프로가 그랬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 이제 주도주를 우리가 비록 아주 정말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해 주도주가 계속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따가 그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쫓다 보면 네, 그건 결국은 돈을 갖다 벌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돈 될 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본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어쨌건 뭐 지금 이제 2,400에서 2,500 넘어섰고 저항선 넘어섰고 지금 이제 2,600을 갖다 목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오늘 이제 뭐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크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좀 강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구정 연휴가 지나고 나면 뭐 조금 또 이제 FOMC 또 그런 부분이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또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타이밍은 거의 뭐 100% 맞았죠, 그렇죠? 거의 100% 맞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말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주식들의 시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15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임팩트하게 움직일 때 결국 시장의 급락은 주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연초에 1월 달, 2월 달 이럴 때 주도주는 올 한 해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49,900원에서 57,000원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에 급등을 갖다 할 때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한 4개월, 5개월, 한 5개월 됐죠.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기회를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시장의 흔들림에도 그래도 비교적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인물이죠, 고인물. 이미 뭐 IMF 때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다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쨌건 시장의 변동성은 그냥 이렇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특히 이제 뭐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그 서킷 브레이크 나가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 때는 제 기억으로 한 두 달 사이에 한 10번 정도는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었습니다. 진짜 뭐 하루에 막 그 당시 변동폭이 막 엄청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변동폭은 별거 아니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어쨌거나 한 20년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하는 증권회사에서 있으면서 이제 상위 0.1%의 자산가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일을 갖다가 했는데 재미있고 돈도 좀 벌었지만 근데 뭐 그렇게 보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20년은 저를 비롯해서 아직은 이렇게 자산가가 0.1%의 자산가가 되지 못한 분들께 제가 이제 그동안 배운 미약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경험한 그런 자산가 0.1%의 자산가들 공통점 중대형주로 투자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곳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명확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대형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갖다가 방송에서 드린 지가 2,800 중반, 2,850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2,400까지 또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뭐 수익률이 100%, 2배 넘는 것부터 해서
네.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도 지금 수익률이 70%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한 5, 60% 올라왔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서 근데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다 이제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죠? 이제 1조 이하인 기업은 여러분께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어제 이제 한 종목 나왔죠. 그렇죠? 어제 제가 엠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한 6%, 5% 오르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오른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한 7, 80%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세가 좀 바로바로 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최근에 크래프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넥스원, LIG 넥스원도 이런 시점,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의 시점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눌림목의 약간 바닥에 근접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신고가 나온 종목을 갖다가 잘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막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다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신고가가 가지?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했다가 그런 종목이 결국 주식이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도 잘 가다가 한 번씩 크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었다. 뭐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작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확고한 투자 원칙이 있어서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투자 원칙이 명확하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 원칙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거고. 근데 저는 제가 한 주식 투자를 한 25년 했는데 그 25년 중에서 한 10년 동안은 제가 이제 좀 이기는 차트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주식 공부하실 때 대부분 다 차트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짜 어떤 차트 기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갖다가 막 공부를 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그런 건 없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구나라는 부분을 절실히 느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많이 느끼시는 그런 합리적인 호기심을 저도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의 주식을 좀 상승 초입에 좀 잡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일 나오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 한 200개 나오죠. 200개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그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추격 매수는 돈을 벌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가 찾는 낙주 매매 기법.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법이 한 3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주식은 사실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함께 하시면 주로 이제 중대형주가 아시다시피 가는 거는 잘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중에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알테오젠도 한 3개월 동안에 보시면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갔습니다. 작년에 뭐 HLB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이닉스도 그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6일 만에 26%가 나온 게 이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법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등을 좀 이어가지 못한 모습으로 이 구정까지 앞두면서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과거의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서 템베거가 될 주도주들까지 함께 찾아보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시장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이 기법들 활용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좋은 성적 기대해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까지 또 꼼꼼하게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USB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만의 기법 강의들까지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현대건설, 금호석유, ABL바이오, JYP엔터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4개의 종목들 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마켓 이슈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야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근에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좀 잘 관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조금 덜 나왔다든지 아니면 예상만큼 나왔다든지 오늘 하이닉스도 오늘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지?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느끼셨을 텐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건설이죠. 어제 이제 1조가 넘는 그런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악재를 다 털어버린 거죠. 브릿지론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려가 될 만한 상황들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매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사실 현대건설이 뭐 텐베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현대건설이 10만 원에서 지금 이제 2만 5천 원까지 4분의 2일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왔죠. 오히려 이제 실적 적자가 엄청 나오고 어닝 쇼크도 진짜 2만 원 쇼크가 온다 그랬는데 그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올랐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여기서 사실 현대건설이 한 4만 원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엊그저께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나 SK증권에서 나왔는데 그 합성 고무 업황이 일단 2026년까지 호황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아시다시피 산업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조선업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전력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지금 화학 쪽은 아시다시피 롯데케미칼 완전히 지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호석유만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것도 금호석유의 어떤 고유한 그런 비즈니스 영역인 합성 고무 쪽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금호석유도 아시다시피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호석유 한 15만 원 간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11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좀 포착주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ABL바이오는 이제 오늘 이상훈 대표가 사노피 때보다 더 큰 기술 이전이 예상된다. 대표가 직접 그런 얘기를 갖다 했으니까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일본 그 은행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을 하면 그럼 이제 일본 아무래도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일본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좀 올라가죠. 그러면서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JYP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20% 이상이 일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하다 인상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깜짝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방송 끝날 때 제가 이제 공략주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이슈 이제 오늘 주도주 5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텐베거 투자. 자, 이제 텐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도 업종.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뭐 몇 배, 막 혹은 뭐 몇십 배 그렇게 올라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월급 한 달치 월급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 300배라고 그러면 사실 10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사실 뭐 50%, 100%, 200%, 300%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주식 투자할 때. 어디서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때그때 트렌드를 갖다가 주도하는 섹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AI가 나오고 막 그런 거겠죠.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전기차에서 나왔었고. 근데 이 텐베거 주식은 이륙 전에 도약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뭐 금호석유나 현대건설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업황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그다음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2단계가 우리가 포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전한 성공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주도주는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내리죠. 그렇죠? 자, 성공은 상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텐베거를 갖다가 초입에 발견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요. 이게 왜 텐베거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당시엔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상을 해봐야 돼요. 결국 그 상상력이 좋은 투자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주식이 왜 앞으로 많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식을 얻게 되겠죠. 무엇보다 생각보다는 실천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 그 새로운 기술로 200배를 갖다가 번 사람을 갖다 봤거든요. 네. 그리고 100배를 갖다가 번 사람도 봤었고. 근데 두 사람 다 묵직한 사람들입니다. 묵직한 사람들. 좀 가벼운 사람들은 한 조금 올랐을 때 한 2배, 3배 올랐을 때 다 팔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고. 하지만 이제 공부나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도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한 해 지금 시점 1, 2월 달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무렵이 결국 그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한 1시간 정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강한 주식들. 그런 게 결국 그날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1시간 동안이 막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럼 이런 건 재미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도 뭔가 양봉이 나와야지 그래도 이런 흐름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봤을 때에도 주도주의 한 80%는 1, 2월 달이 좋아야 돼요. 1, 2월 달이 안 좋다?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주도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이제 파생되는 쪽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뭐 하반기에. 그런데 대부분은 1, 2월 달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올해 1, 2월 달 각 해마다 이제 주도주가 이제 나왔던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이런 걸 쭉 기록을 갖다가 하면서 올해를 갖다가 이제 봤더니 올해 지금 1월 달이 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조선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이 이틀 동안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이 약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봐드릴게요. 조선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갖다가 꼭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HBM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뒤에도 있습니다. AI 전력도 그렇고 또 방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일단 조선업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조선업. 자, 왜 트럼프가 콕 집었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막 리포트 보실 필요 없어요.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림 딱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무슨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발표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미지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함정 수예요. 함정 수. 빨간 게 중국이고 파란 게 미국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빨간 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뭐 인구 분포 같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미 해군에서 발표한 거예요. 미 해군에서 요거는 중국 자료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미 해군에서 2030년에 함정 계획표를 갖다가 보면 미국이 290척이고 중국이 425척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 70척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훨씬 더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430척 대 290척 하면은 얼추 계산해도 한 70%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한 60, 70%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중국 함정의 70%는 신형이에요. 근데 미국 함정의 70%는 구형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죠. 미국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도가 잘 안 보실 텐데 1990년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면 생각해 보죠.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배면은 지금 30년이 넘은 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첨단 장비나 그런 게 없겠죠. 반면에 중국은 70%가 다 시진핑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해군이 부딪히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군은 진짜 막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 많잖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러우 전쟁 있고 뭐 중동 전쟁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끝날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 전쟁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는 바로 우리 코앞이죠. 당장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그리고 남중국 해역이란 말이죠. 특징이 뭡니까? 바다예요. 바다 여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봐도 이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전쟁 날 곳은 여기란 말이죠. 여긴데 해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콕 집어서 우리나라를 갖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일본은 이미 이제 그 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물량 공세를 갖다 못 이겨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로 뛰어넘어간 거고 중국은 이제 약간 좀 싼 배들을 갖다가 건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 그 역량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점은 요 차이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요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우리나라 함정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함정을 갖다가 합쳐야지 중국과 맞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딱 보셔도 조선업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핵심이죠, 핵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 조선업이 왜 하락을 했느냐?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이란 게 안전한 성공은 없다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니까 일단 논 외로 두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죠. 보시면은 조선업의 현황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예요. 네.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퍼가 지금 100이에요, 100. 97.5. 매출이 지금 14조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6,800억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출은. 그런데 이익은 한 1조 2천억으로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펄을 갖다가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업인데 너무 센 거 아니냐. 100이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나마 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퍼가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조선업을 여러분들께 작년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삼성중공업이 퍼가 20이었었거든요. 하나오션은 지금 66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바로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MRO가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리페어하고 네, 이제 그런 거 유지 보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방 그래서 이제 방산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퍼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하시고 조선조가 비싸구나, 좋은데 비싸구나.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함께 내가 저 사람 방송을 잘 보면서 주가가 좀 충분히 눌림목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사봐야지. 네,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삼성전자를 갖다가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를 갖다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도망가세요. 그런 영상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성형 캔들이에요. 유성형 캔들. 유성이 뭐니까 별이 진다는 거죠. 예,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월봉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이미 다 해먹고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지금 현대중공업도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월말로 갈수록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유성형 캔들은 물론 이게 음봉인 게 맞아요. 여기서 보시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많이 비쌀 때에는 이렇게 위에 긴 꼬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그 기법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렇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물론 또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아무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대통령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겠어. 근데 지금 24시간이 뭐예요, 지금?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게 말이 됩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 상당 부분을 내준 상태에서 전쟁을 끝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토도 뺏기고 나토 가입도 안 되는 그런 종전 협상?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협상 안 하면은 관세 매기겠다. 러시아가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거 제재 러시아가 콧방귀나 낄까요? 제가 보기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뭐 관세 매기려면 매겨. 뭐 신경 안 써. 왜냐하면 뭐 우리가 뭐 하는 거는 뭐 너희의 관세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미국이 2014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한 일들 하다가 기억을 해봐라. 그래서 우크라이나 갖다가 반 러시아로 만든 그런 부분을 갖다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잘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빠른 종전일까?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요거는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산주를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산주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좀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과연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까? 요 그림 한번 보시죠.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트럼프의 속내는 결국 제가 보기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이 GDP에서 미국이 지불하는 방위비가 4%예요. 4%.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2%가 안 된단 말이에요. 2%예요. 2%.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미국의 전 세계 지도에서 미국을 딱 보시면 양쪽에 거대한 바다 있고 위로 캐나다, 밑에 멕시코 있고 미국은 천의 요새죠. 요새. 네. 미국은 특히 안보 쪽으로 봐서는 진짜 너무나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런데 정작 미국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GDP의 4%라는 돈을 갖다가 방위비로 쓰는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그거에 반도 안 쓰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2.5% 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GDP의 4% 쓰는데 그럼 너희도 우리만큼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을 갖다가 줄여서 너희도 방위비를 올려라.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게 빠른 전쟁일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전쟁만큼 유럽의 경우에 자기네 나라 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미국이 당연히 방위비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결국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을 하려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뭐 미국도 어쨌건 다른 나라들이 방산비를 갖다가 지금의 2배 이상 올리게 되면 그러면 자주국방의 어떤 발판이 될 거고 미국은 그만큼 뒤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드로 써먹기 위해 가지고 좀 전쟁을 갖다가 좀 질질 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산주는
지금 최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산기업도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갖다 해봤는데 지금 PER이 보시면은 네, 24배, 23배, 26배 그래서 물론 이 PER이 방산주가 원래는 PER이 5배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들 때문에 이렇게 PER이 올라간 거죠. 그만큼 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년 전에 방산업종 전체가 벌던 이익을 갖다가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올해는 엄청나게 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무기랑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넥스원이 제일 작죠. 근데 PER은 밸류에이션은 제일 높아요. 배수는. 왜냐하면 그만큼 넥스원은 성장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지금 미국이 비공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젤렌스키도 딱 콕 집어서 비공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이나 전 세계 지금 판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레이저 방어 시스템, 뭐 LSAM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제일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종합적인 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이고 방산 쪽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지금 레일을 갖다가 달려온 업종인데 역시 올해도 잘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HBM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볼게요. HB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어요. 1등 아니면 없다. 지금 1등이 하이닉스, 2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등이 삼성전자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 갖다가 줄 세우죠. 줄 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쿼를 갖다가 통과한 데에 이익을 다 줍니다. 그리고 2등한테는 그냥 딱 원가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그러니까 마진이 크게 안 나는 수준 정도, 먹고 살 정도만. 3등한테는 그냥 원가만 주는 거예요. 원가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재미없죠. 올해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 오르는 동안에 하이닉스가 30% 올랐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6조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8조 나왔죠. 오늘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350조. 하이닉스의 매출 80조. 자, 매출 규모가 지금 4배인데 이익은 올해 뒤졌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를 수 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타이밍도 워낙 많이 잡아드렸고 아마 하이닉스 한 종목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익률이 누적으로 보니까 80%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올해도 내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좋으면 한미반도체 좋고 테크윙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거든요. 한미반도체는 공급망 다변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점은 있어요. 테크윙은 그런 불안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투자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그리고 또 기업별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의 반등은 이어가지 못한 채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마감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 함께 보여주고 계시죠. 정확한 눌림목에서도 공략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주시는 종목들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을 배워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아까의 포착주들 잘 짚어주셨던 이 종목들 짚는 이 눌림목에 대한 이 기법들을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이야기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3가지 기법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 낙주매매 방법인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을 때 이럴 때 사는 거 사실 이게 내가 사면 그냥 내려가던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고 어떤 원리를 갖다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좋은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예요. 좋은 주식이. 자, 리가캠은 제가 작년부터 바이오텍 2번째 알테오젠 다음인데 사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는 아니고
네,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14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고 10만 5천 원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죠. 10만 5천 원에 1차 매수하고 10만 원에 2차 매수하고 9만 5천 원 이하에서 3차 매수하니까 단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툭툭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1만 원 선에서 한 8% 정도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주가가 급락해서 9만 4천 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해서 11만 원 부근 가가지고 15%. 그래서 한 달 만에 23%.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주식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법 자료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기법 자료에 15강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죠. 일단 HLB가 작년 3월 달에 아시다시피 작년 1월 달 그때 이제 한 7년 동안의 추세를 갖다가 그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했을 때 제가 이제 낙지 매매 기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되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네오셈이라는 주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작년에 되게 많이 상승했던 주식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두세 배 오르다가 갑자기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15,000원에서 갑자기 9,000원까지 빠지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완전히 혼란에 빠졌겠죠. 그럴 때 이제 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한 뭐 7천억, 8천억 하는 회사들은 막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만에 2배가 갔었죠. 자, 덕산 테코피아도 한 두세 달 만에 한 2.5배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탄력적이고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좀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고 좀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렇죠? 낙지 매매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서 2번 다 정확히 타이밍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폭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베팅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베팅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두려우니까 이렇게 폭락하겠죠. 이거 15만 원 깨져가지고 13만 원 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사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다시 폭락할 때 모건 스탠리가 이거 뭐 8만 원 간다 그랬을 때 또다시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30% 두 번 나온 거죠. 그렇죠? 요런 게 낙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뭐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 베스트 리포트 기법은 최근에 지금 그 삼성중공업도 그 베스트 리포트로 나왔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베스트 리포트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사례 잠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기법을 갖다가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제 대한항공을 갖다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단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누릴 거다.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가 대폭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리포트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종합적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기법 자료를 갖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기법이죠.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짧게 오베리 기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좀 가져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이러한 전문가님의 기법들과 노하우들이 담긴 이 자료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정확한 눌림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럼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죠.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삼아볼 만한 종목들, 속속들이 보였기 마련이었죠.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석유화학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석유화학 관련주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공개해 주시죠. 사실 그 석유화학 관련주면은 잘 기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일단 기대를 갖다가 안 하는 곳에서 또 의외로 복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초에 수익률이 탄력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은 막 올랐다가 지금 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급락을 해서 지금 수익률이 3, 4%밖에 안 됩니다. 1월 달에 상승률이. 근데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지금 15% 올랐어요. 현대건설은 19% 오르고. 얘네가 왜 이러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4분의 1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한 뭐 20, 30% 더 오른다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뭐 2배 가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20, 30% 정도는 오른다고 그래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3일 전에 이제 그 SK증권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합성 고무가 이제 업사이클 요게 이제 한 2026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한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합성 고무의 마진이 차화정 시절에 육박할 만큼 좋아졌다. 이게 그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천연 고무의 생산량이 감소로 갔다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워낙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저쪽 뭐 남미 쪽이나 동아시아 쪽이나 그런 쪽에 천연 고무의 생산량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인해 가지고 특히 중국이나 그런 데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합성 고무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그러니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올해 영업이익이 50%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 논리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승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으면 그 주식은 사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보시죠.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한번 탁 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하락 나왔습니다. 자, 일단 1차 매수가는 오늘 종가죠. 요 가격. 그리고 2차 매수가는 10만 원 바로 아래. 그리고 1차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3만 원. 요까지 가도 이게 30만 원에서 폭락한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네. 이까지 가도 그래도 제 생각에 한 15만 원까지 가도 되돌림 비율로 본다고 하면 30만 원에서 10만 원 갔으면 15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한 13만 원 간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주식, 금호석유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월 달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내용들 메모하셨다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짚어주셨습니다. 연초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고 코멘트 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촘촘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요. 2025년 주도주 5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매매와 오베르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어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금 반등으로 한 주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또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법 자료들까지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